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더 받거나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달 있을 500인 시민 대표단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주장부터 연금 받는 나이 65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 개혁, 과연 21대 국회 임기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안인데 공론화위원회,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공론화위원회가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우선 이 두 가지 안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정은경 대표님. 네네. 우선 국회가 마련한 이 두 가지 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국민연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시민 대표단 500명을 모아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기 전에 숙의단은 것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숙의단. 네, 이 숙의단에서는 이 대표단들에게 어떤 시나리오를 제출할 것인가 관련해서 상의하는 그런 기구로서 예. 지난 주말 사이에 2박 3일 동안 총원 34명의 그래서 노사, 그다음에 지역, 청년,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이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에가 34분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7가지 논의를 가지고 했는데 7가지 논의 중에서 뭐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떤 보험료율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 대체율. 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 기초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또 사각지대, 또 이제 세대별 형평성까지 7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제출된 것이 CG에도 뜨고 있지만 이제 보험료를 갖다가 13%로 올리고 점진적으로 현재 9%인데 네, 예, 13%.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 안, 일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제출된 게 보험료는 12%로 올리되 9%에서 3% 올리되 예.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가자. 현재의 안에 목표 시점과 똑같은 네네 40%. 현재 안과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안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좀 논의됐던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60세. 예, 의무 가입 기간은 60세인데 그걸 64세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 수급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내는 시기하고 그 마무리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 OECD 국가 중에 그게 일치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걸 일치시키는 거로.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한 5년 더 부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 급여가 좀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일단은 정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된 게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전 국민 대상호 중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논의하도록 이렇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500명 시민단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낸 두 가지 안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보험료율 9%와 하나는 12%, 13%로 올리고 네. 좀 더 받거나 그대로 받거나 그리고 내는 기간 64세까지 올리고 받는 나이는 그대로 둘 다 60세 똑같고. 65세로. 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시민단이 토론을 할 텐데 우선 이제 두 분의 좀 평가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 공론화위가 마련한 두 가지 안. 윤석명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안이 이렇게 이제 좁혀졌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좀 바꿀 수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세요? 일단 이 두 개 안이 언론에 발표가 된 이후에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판적이다. 이유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하고 공론화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 연금특위가 1기와 2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 또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없는 안을 전문가들이 제일 선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없는 그 안은 안을 아예 여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많이 선호한 안이 예. 빠졌다. 전문가들이 제일 선호한 안이 이 두 개 안에는 없습니다. 그 안이 뭐냐면 예. 저 소득 대체는 40%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10년 동안에 6% 포인트를 올려서 15%까지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 두 가지 안은 9%에서 12와 13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네. 높은 15% 네. 올리는 안을 선호했다. 예, 그대로 연금을 지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은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받는 수준은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만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어떤 대안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 5차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소득 대체 급여를 40% 그대로 놔두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려도 예.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 안정 그조차도 달성이 안 된다. 15%까지 까지 올려도 올려도 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정 안정을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18%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으니 좀 부족하더라도 15%까지 올린 뒤에 우리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예.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 정도다. 네. 당신들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추가적인 또 우리 고통 분담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그 안을 선호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안보다도 보험료를 더 올리는 안을 선호했는데 그건 빠지고 두 가지 안을 압축됐다. 그러면 우선 정영근 대표님께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정 대표님께서는 먼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 공론화 수기단에서 논의를 할 때 다양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위원회에서 나온 안, 그다음에 5차 재정재개선에서 논의됐던 거, 국민연금 과거의 계획 관련된 이런 것을 공청회 자료집을 다 넣었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3%대 50%더 내고 더 받는 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 박사님이 이야기한 15% 올리고 보험료 15%, 올리고 40% 받는 안 이것들이 논의돼 가지고 제안이 됐습니다. 거기서 제안돼서 논의를 했는데 왜 그러면은 15% 올리는 안이 킬됐는가? 논의가 안 된 게 아니고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기단에서 받아 이제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15% 올리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 선생님들 재정 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15% 올린 데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 사용자들도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픈 환자가 있는데 어떤 처방을 할 때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그걸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면 제도를 개선할 때 정책적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네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이상적인 안이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출하면 당연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논의하다가 그게 킬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9%인데 전문가들은 일단 15%로 올리고 받는 돈은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40%로 유지하는 선호했지만 이 수기단에서 사용자, 노동자, 지역까지 다 논의해 본 결과 수용성이 없다.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토론 결과 그건 빠지고 두 가지 안 12, 13%로 올리는 정도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최근 언론에서 오늘도 많이 났습니다만 일단은 수기의제단을 그 의제를 설정할 이해관계자들한테 자문을 제공할 자문단이 국회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 특위 자문위원들 중에서 연금을 더 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주로. 아, 자문단이? 네, 자문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 소득 대체율 40%에 지금 우리 정영권 대표님 말씀하신 소득 대체율 40%에 보험료 15%를 하자고 당시 거기서 10분 동안 발표한 사람 자체가 그 안을 주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연금을 더 주자고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억지로 40% 50% 안을 발표하려니 그 안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영혼을 다 들여갖고 그 안을 설명하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정책 수용성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 특위에서 우리가 어떤 이미 제안을 했냐면 자영자 어렵지 않습니까? 보험료 100% 내는데 지금 9%도 어렵거든요. 중소기업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험료 올리는 대신 국가가 좀 보험료를 지원해줘라. 이런 패키지로 가야만 이게 가능하다. 아, 보험료를 좀 지원해야 네, 되는 국가로. 그러니까 보험료가 15% 올라간다면 예를 들면 2, 3%포인트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 재정으로? 네, 재정으로. 이제 그런 패키지를 저희는 같이 제시했는데 네. 그 의제수기단에서 설명한 분들은 그런 걸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소득대체율 40%, 10%를 더 준다 그러면서도 기금 손실 시점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도 지금 잠깐요. 우선 이란 이안의 기금 고갈 시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란 13%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50% 올리면 기금 고갈이 언제 되는 거예요? 62년으로 7년 연장되는 걸로 7년 나오고요. 연장되는 겁니다. 지금하고 7년.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55년에 이제 5차 결과로 이제 소진되는 걸로 다 했는데 이란으로 하면은 2062년이고 7년. 그다음 이안으로 하면 이제 2063년으로 해가 요거 7년 제가 추가 8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데 잠깐만 아니, 한번 들어보고 아니, 정 대표님 네, 말씀 네. 잠깐 해보세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연금 특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 한 촉, 그다음에 노후 보장 한 촉을 해가지고 다 서로의 필요한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정 안정 쪽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또는 멤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걸 들을 만큼 들었고 바라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날 그 자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패키지는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네,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15%를 수용성이 올리는 떨어져서.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40%, 15%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발표하다 보니까 영혼을 실어서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10%포인트 연금을 더 주면서도 기금 손실 시점 1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는데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많은 우리 앵커님도 뭐 그럼 50%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네. 1년밖에 기금 손실 시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중요한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지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가 지표가. 어떤 지표가 지금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금 개혁을 못하고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게 보험료를 올리면 기금 손실 시점 당연히 조금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좀 미뤄지는 거죠? 근데 연금급여를 올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때서 나타나는 50년, 70년 뒤의 일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올리면서 한쪽에서 급여를 올려줘도 기금 소진 시점은 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제도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5차장 계산해 보니까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없어지잖아요. 55년부터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내가 나이 들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안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의 기간을 평가해서 2093년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기금 손실 시점 몇 년 연장이 아니라 그건 지금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표고 젊은 지표들은 자기들이 사망할 때까지 확실히 연금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지표 아닐 겁니까? 그게 바로 누적 적자라는 개념이에요. 누적 적자. 2055년에 기금이 처음 적자가 발생하고 56년, 57년에서 93년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합해서 현재 가치로 보여주면 그게 누적 적자 현재 가치예요. 정부나 국회에서는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그게 현재가로 7,752조라는 거예요. 7,000조가 넘어요? 네, 7,752조. 그래서 이란과 이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란 50%로 10%포인트 더 주는 건 7,752조 플러스 702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조가 넘어가는 아니에요. 누적 적자가. 반면에 이란은
기금 손실 시점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예. 누적 적자가 7,752조 원에서 1,970조 원이 줄어듭니다. 이건 말도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아니죠. 예. 근데 이 내용을 의제수기단에서 누구도 정보를 이해관계자한테 제공 안 했어요. 제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건 말씀을 잠깐만 이건 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동아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 2055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내놓은 1, 2안 보면은 한 7, 8년 정도 늦어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까지 연금을 줘야 될 분들을 감안하면 누적 적자가 7천조? 7,750 지금 우리 제도를 그대로 놔뒀을 때 그대로 소름 네. 끼치는 돈인데 제가 그 좀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저 자료의 출처가 이제 대체로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윤석명 박사가 주로 제안하는 내용이고 그게 뭐 국회 예산정책처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나 또는 정부를 통해 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 데이터는. 그러니까 향후 70년 후에 어떤 적자가 발생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가정이 많아요. 경제 성장서부터 가정이 많다. 인구 추계까지 모든 게 가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측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저런 미래의 수치 가지고 저걸 이제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 일부에서는 그래서 우리 윤 박사께서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사적연금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이유가 어떨까 생각해서 GDP 대비해서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노후연금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공적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봅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38%가 나왔어요. 노인 빈곤율이 이리 높은 이유가 뭐냐? OECD 국가들 대체로 뭐 10에서 11% 이 정도 쓰는데 네. 우리는 지금 4%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재정 추계한 데이터로 5차 재정 추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GDP 대비해서 국민연금은 9%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다음 앞으로 50년 뒤에 노인들의 인구가 그 전체 절반 정도 되는 상황에서 GDP에 9% 썼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야. 그것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정확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가정을 갖다 제안을 다 해놓고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면 네. 국민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지금- 저러면 국민연금 폐지해야지. 아니, 저건 완전히 우리-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윤석열 의원이 주장하시는 이제 누적 적자 앞으로 소진 이후에 기금 소진 이후에 발생할 누적 적자는 70년 후에 발생할 건데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추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추계한 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 그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사실과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저 대표님이 미적립 부채하고 누적 적자를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뭘 헷갈립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이건 윤 대표님. 들어보세요. 잠깐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적립 부채와 누적 부채. 미적립 부채는 뭐냐면 지금 2024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사망할 때까지 지금 25세인 분은 뭐 60 예를 들면 지금 만 59세까지 가입한 뒤에 사망할 때 이제 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미래 가치까지 다 합쳐서 저 계산한 게 미적립 부채입니다. 미적립 인프리시페이션 데트라 그래갖고 그건 1,825조 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누적 적자는 이건 뭐 가정이고 소용이 없는 게 5차 재정 계산 재정 추계 결과 자동으로 나온 수치예요. 그래요? 예. 정부가 그러면 이게 추계한 거예요? 네, 정부 재정 공식 재정 추계에 그냥 자동으로 나온 수치인데 공포 마케팅 아니에요? 공포 마케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저는 보여주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료를 공개를 반대를 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 얘기가 그 숫자가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으니 그 수치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재정계산위원회 제가 재정계산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수치를 내기로 했는데 한 위원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GDP 대비 누적 적자 비율을 냈어요. 예. 그건 지금 재정계산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신문에 나온 이 수치는 뭐냐면 예.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인 재정 추계 모형을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전달한 자료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부분은 이 누적 부채 문제, 누적 적자, 미적립 부채 얘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서로 좀 의견이 다르니까 더 이상 그만하시고 네. 또 하나 이 안 중에서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을 지금 60세인데 64세로 올리는 반면에 네. 받는 나이는 그대로 두는 문제 네, 있잖아요. 네, 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사회 전체의 그 정년이 또 걸려 있는 네, 문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40년 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 40%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까지 갔다 오고 1, 2년 더 하면은 29세, 30세 이때 이제 입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60세 정년에 나옵니다. 그럼 30년 동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1년에 1%씩 하면은 풀리 해도 소득 대체율이 30%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가입 기간이 정년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도 길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노사 지역 이 5개 지역에서 다들 모두 다 네. 가입 기간을 좀 연장해서 연장하자. 64시까지 하자. 그래서 가입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수급이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되게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물론 내부적으로 A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61세부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그러면 전체 계속 소득이 줄어들면은 국민연금 A 값도 떨어지고 소득 전체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거는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춰서 가자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입 상한은 64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기단에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가입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두자는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로 두자. 왜냐하면 이제 뭐 고령화라든지 뭔가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자. 지금 뭐 많은 이제 일반 우리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을 연장을 해서 재정 안정을 달성하자 그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전엔 그런 주장을 저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은 뭐 직장을 다닐 때 50% 보험료를 내주는 나이가 만 59세고 60세는 정년 퇴직을 하는데 그 정년 적용받는 사람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 22%밖에 얼마 안 안 되죠. 되거든요. 그 전에 다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65세까지 지금 올해 63세고 2033년에 65세로 연금 수급률이 연장이 되는데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있는데 소득 연금 공백. 재정 안정 달성하자고 여기서 또 연금 수급률을 3년 더 연장하면 나이를 네, 늘리면 뒤로 미루면. 이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정 안정은 훨씬 쉽습니다. 제대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게 보험료를 확 올리면 더 쉬운데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3년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대연명 계수라 그래서 총액으로 연금 주는 액수는 똑같은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 재정 불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65세 받을 사람은 65세부터 받되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을 매년 조금 줄이고 68세까지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68세까지 일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은 평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좀 아주 고소득층보다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럼 연금 받을 기간도 짧은데 무작정 연금 재정 안정한다고 받는 나이만 늘리면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물론 좀 늘리자고 주장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늘리는 게 안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우리 윤석명 박사가 68세에서 받자고 하다가 저 범국민적인 이 반발에 부딪힌 거죠. 아닙니다. 장래 연금이자 이 논쟁이 이제 뭐 그래서 5년 전에도 생각을 있었지 않습니까? 4차 때도 교수분들이 주장한 걸 저 혼자 반대했는데 어떻든 밖으로 그렇게 어떻든 환영합니다. 어떻든 알았습니다. 환영하는데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아까 핀란드 방식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핀란드 방식도 언론할 수 있어요. 핀란드 평균 한 26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한 60올해 기준으로 한 61만 원 정도 평균으로 됩니다. 보면 그렇죠. 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자동 뭐 기대 연명 개수 넣어가지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이다. 저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당장 도입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들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이 너무 힘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성숙되기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받는 거는 더 내고 그다음에 또 뒤에는 못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저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 낮은 연금 때문에 완전히 일정한 보험료 수준을 잘못 갖다가 전달하고 있어요.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2033년 이후에나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핀란드가 2034년 이후에 할 한다는 건 것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저도 좀 거예요.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그만하시고. 24% 내고 퇴직연금이 다 포함된 액수예요. 여튼 지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유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연금 이 개혁 토론에 앞서서 KDI가 안을 냈어요. 좀 MZ 세대들을 위해서
이른바 좀 새롭게 정립하는 신연금을 하나 만들고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을 담긴 구연금을 분리하자. 세대를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뭐 이걸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복지전문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스웨덴이 이미 98년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1998년. 스웨덴? 네네.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동일하진 않지만 이미 2004년에 했거든요. 20년, 26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KDA가 이런 안을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누적 적자 이런 말씀 싫어하시잖아요. KDA가 추정해 보니 당장 2023년까지 연금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가 609조 원이고 5년 뒤인 2028년에 가면 이게 869조가 된다는 거예요. 260조가 늘어나요. 더 이상 이건 출생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국적인 사회에서 재앙을 초래할 것 같으니 여기서 이 고리는 끊자. 스톱하고 멈추고 지금 발생한 609조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사고를 친 거니 정부가 정부가 나름대로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2023년 4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자기가 낸 것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만들자. 내고 거기 운용해서 수익 얹어가지고 낸 만큼이라는 게 받아가자. 원금이 아니라 낸 거에다가 기금 수익. 투자 수익을 합쳐서 주는 거예요. 받아가자.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젊은 층들은 그렇잖아요. 연금 개혁하자 그러면 아니 연금 받거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고통분담 하나도 없이 젊은 층한테만 고통분담하라 그러는데 이 젊은 층들은 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 당신이 낸 건 당신한테 연금 주겠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젊은 층들이 연금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 약속한 지급분은 다 지급하도록 별도로 떼어서 재정 분담을 하고 MZ세대 젊은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가 낸 만큼 그리고 운용해서 이익만큼 가져가자. 네. 근데 여기 젊은 세대들이 좀 솔직할 수, 솔직할 수 있을까요? 솔깃할 수? 이제 우리가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부분 적립 박석으로 했어요. 완전 적립이 아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가서는 어차피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급속하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발생한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것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뭐 그런 합의라든지 묵시적인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 안중에서 이제 국고를 투입해야 된다. 609조. 609조. 네, 609조. 기존에 약속한 지급분을 위해서 예, 이미. 국고를 투입한다. 요 정도는 우리가 환영합니다. 근데 그 609조를 투입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수는 1년에 GDP의 1%씩만 쭉 가입하면은 아예 이 연금이 절대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두 개 합쳐서 다 있는 상태에서도 현재의 구조에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분리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분리할 이유가 없다. 돈 뭐 지금 집어넣으면은 분리할 이유 없이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완전히 다 보장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로 609조와 관련해서도 돈을 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데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금 609조를 넣어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가 넣어야 된다는 근거나 법적 그 근거가 있어요?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뭐 우리 조용훈 선생이 그렇게 공적인 강화를 주장하는데 그리스처럼 어느 순간에 연금을 반토막을 내든가 아니면 후세대들한테 지금 부담하는 거에 서너 배를 부담시켜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들이 그 세대에 안 산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온갖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우리의 국민연금이 잠깐만 제 말씀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1분 30초 남아서 더 이상 주장을 하실 수가 없고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와서 두 가지 안으로 공론회가 일단 좁혔습니다. 이게 원래 21대 임기 내에 해보겠다는 건데 두 분이 이제 일단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가 가능할 거로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는 수기단에 제안된 내용이 공론화위원회에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이제 제출될 거예요. 시민대표단 500명이 결정한 걸 가지고 어떻든 국회가 논의해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국민연금 지난 2박 3일 동안 그 대표단이 했던 내용 본 게 너무 지금 국민연금이 작아서 청년들도 노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국민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국민연금이 얼마 61만 원밖에 안 되니까 기초연금 30만 원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40만 원 공약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직업을 보장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또 꺼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만? 일단은 50% 정도의 안정적인 청년들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보험료도 좀 인상시키고 보험료를 조금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자. 올리고 그래서 그럼- 일환을 좀 선호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국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윤 의원님은 저는 이 안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고 지금 이안 네네. 보험료 12% 올리고 향후- 그대로 받는 네, 것도 부족하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께서 그냥 의견만 말씀해 주시죠. 짧게. 제 의견은 뭐냐면 그 지금 자꾸 외국에 비교해서 연금이 적다 그러는데 그건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래. 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거지. 네.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을 소득별의 연금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처럼 연금 저축용 소득을 860만 원으로 올려주고 그 의무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중간 이상 고소득층의 연금액은 핀란드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중간 이상 고소득층은 그렇게 하고 취약계층들은 지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또 취약계층만? 미니멈 펜션 개런티라는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면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서도 이 제도가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단축안, 이 안에서 상당히 앞으로 토론해야 될 게 많은데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21대 임기 국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입법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